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작스라고 하는 거 처음으로 적용시켜 보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까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을 놓고 가볼게요. 상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아작스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황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곳에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고 있던 이 리코멘드 포인트라는 객체는 없어요. 이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널이 아니니까 이 조건이 얘는 이 녀석 자체를 애초에 찾지를 못하니까 애초에 여기가 색깔이 입혀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눌렀다라고 해도 지금은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금방 고칠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진행을 좀 할게요. 자, 현재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리절트 데이터 형식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한 방식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해 볼 녀석은 얘입니다. 이 success라는 걸 써볼 거예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조건을 하나 부여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if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가져온 결과 중에서 우리가 이 success라고 하는 녀석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만큼 자체가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success, 우리가 객체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룰 때 그 안에 있는 값에 접근하는 방식은 점 찍어서 success를 불러내는 방식이었겠죠? 이러면 이 success가 가지고 있는 값인 true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해보기 전에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죠. 데이터 하나, 데이터.success 그리고 fail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가져온 결과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는 애초에 그냥 통으로 다 가져온 거, 리절트 데이터 그 자체. 두 번째는 데이터의 석세스. 세 번째는 데이터의 페일. 마지막이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이 녀석들에게 그냥 바로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점을 찍는 행위를 통해.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녀석을 쓸 것이다. 얘를 쓰면 얘가 이 조건이 실행되는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실행되는 상황, 얘가 true일 때겠죠. 근데 success가 true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 get recommend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성공을 하면 이 S 코드가 넘어오면 success에 true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result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좋아요를 조회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고 이 녀석이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만약에 실패의 경우를 또 하나 만들어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 자, if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이 널이다. 그러면 이때는 리턴을 여기다가 F1 좋아요 조회 실패 그리고 데이터를 넘겨줄 게 따로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나눌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강제로 좀 틀려야 돼요. 왜냐면 이 녀석들은 애초에 여기서 세팅되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값을 정해놓고 넘길 거니까, 그리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 같은 거는 애초에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죠? 진짜로 실패를 하려면, 이 녀석이 없으려면, 아니죠. 진짜로 실패하는 상황이 아니군요.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눌러놓은 회원이 아니라면 없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저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지금 우리가 어드민이라고 하는 계정으로는 딱히 누른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값을 가지고서 넘어갔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없을 거니까, 그거에 맞는 데이터는 없을 거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넘어올 거다. 그럼 석세스가 펄스로 넘어올 거니까 내가 실제로 눌렀다면, 누른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가 석세스를 가져왔을 때
이 자리에 true가 남을 것이고, 만약에 누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녀석은 false가 될 건데,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 뭘 처리를 할 거냐면요. 여기서 처리할 건 되게 간단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뺄게요. 아니 하나 버리죠 그냥. 버리고 얘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녀석이 A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바꾸죠. A는 나중에 바꿔주고 여기다가 ID 하나만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recommend btn 정도로 이름 하나 지어주고 여기서 쟤를 찾아낼 거예요. 아이디로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태그 자체를 선택하는 게 되는 건데 그 A 태그를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지금 delete, 그 색깔이 채워져 있는 btn active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던 녀석을 제가 지우고 없는 녀석을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get recommend point라고 하는 이 요청을 넘겼을 때 얘가 성공했다라는 상황이 되려면 실제로 이 글에 대한 이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이 이 글한테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게 석세스가 true인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 녀석을 불러다 놓고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클래스를 추가하는 방식은 add class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있어요. 함수가. 이 녀석을 활용해서 이 안에 btn-active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할 거야 라고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코드가 동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현재 얘는 어드민이라고 하는 관리자 계정은 얘를 누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어드민은 눌러놓은 게 없을 겁니다. 다시 테스트 1로 가보죠. 테스트 1번 회원은 여기에 눌러놓은 기록이 있나 보네요.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들어왔는지 코드를 까서 본다면 이 버튼에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는 어디에도 btn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add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 페이지 소스 보기 말고 여기서 까본다면 여기에는 btn active가 들어있어요. 스크립트로 처리된 녀석이 이 엘리먼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컨트롤 U를 통해서 보는 여기서는 추가가 안 돼요. 얘는 진짜로 갖고 있는 코드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가 들어가 있게 된다. 액티브가 들어있으면 색깔이 입혀질 거니까 이렇게 버튼에 대한 디자인 체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건으로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단 이거 하나 처리. 자, 이거는 근데 사실 지금 좋아요를 누르는 기능 혹은 좋아요를 해제하는 기능은 의미가 없어요. 얘랑은 연관이 없죠. 얘는 detail.jsp 페이지가 그려졌을 때 버튼의 색이 있을래 없을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페이지 JSP가 열리자마자 이 녀석은 실행을 할 건데 이 get recommend poin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이때 이 녀석이 일을 할 거고 얘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얘한테 요청을 보내고 결과를 받아온 걸 가지고 버튼을 클래스를 추가할 거다. 얘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insert, delete 하는 기능도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걸 또 한번 바로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제 A를 뺍시다. 이거 href 버리고요.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빼고 이 녀석을 버튼으로 수정을 해줄게요. 왜냐면 href가 있기 때문에 a 태그를 썼던 건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그냥 걸어버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녀석을 id 가지고 찾은 다음에 여기에 클릭 이벤트를 걸어서 펑션 얘를 클릭했을 때 이러한 함수를 실행할 거야 라고 우리가 적어 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고요. 방금 만들었던 이런 것처럼 그냥 함수 만들어 놓고 버튼에 on클릭을 달아서 해당 함수를 호출해도 돼요. 둘 다 같은 방식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녀석은 코드를 여기다가 쓰면요 클릭 이벤트가 동작을 못해요.
이것도 스크립트 내에서 얘 코드가 읽히는 상황의 차이가 좀 있는 건데, 함수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애초에 우리가 결정짓는 이 선택자를 통해서 결정짓는 태그에다가 직접적인 이벤트를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도큐멘트 레디 펑션이라고 하는 곳 안에 위치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변수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찾아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샵은 왜 있어? 여기도 샵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얘 클릭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이 녀석을 그대로 다시 찾아다가 여기다가 잠깐 넣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뭐 나올까요? 이거 뭐 나올까요? 버튼 그 자체가 나오겠죠? 클릭 이벤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콘솔 로그에 뭔가가 찍혀요. 이 녀석은 그냥 버튼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버튼 태그고요, 아이디는 이거고요, 클래스는 이렇게 들어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던 그 버튼을 선택한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얘를 왜 저장을 해놨냐면 여기서 따져볼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햇을 클래스, 이런 클래스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tn active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hes 클래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찍어보죠. 이런 거 다 찍어보면서 해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찍힐 거니까. 자, true 나왔네요. 지금 콘솔 로그 이 녀석이 찍은 결과입니다. hes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로서 콘솔 로그에 true가 찍혔어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얘가 true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btn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겠죠. 이름만 봐도 대충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없으니까 얘를 눌러보면 여기에는 false가 나오네요. 문제 없죠? 자, 이걸 우리가 체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이 true가 나왔다. 어떤 상황이에요? 버튼에 이미 3개 들어와 있던 상황이겠죠. 버튼에 이미 들어와 있던 상황이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쿼리는 어떤 거예요? 버튼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눌렀다. 취소겠죠. 그러면 삭제 쿼리를 날려줘야겠네요. 그렇죠? 삭제 쿼리는 어디 있어요? 컨트롤러에서 딜리트 포인트라고 하는 녀석이 담당하고 있었죠. 그럼 이 녀석한테 요청을 보내면 해결을 해주겠네요. 자, 이거 여기도 아작스 문법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나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딜리트 포인트, 이름이 딜리트 포인트가 맞죠? 맞고, 자, 이렇게 사용한다 했을 때 메서드 방식 get 그대로 둘 거고요. 얘네 둘은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result date, 아니 여기 스트링으로 받고 있었군요. 스트링으로. 얘는 이제 동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JS replace 같은 걸 사용해서 처리를 했던 건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이 녀석 버튼에 이런 게 들어있는지 따져보고 얘한테 요청을 보냈을 때 얘가 실제로 값을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보여줄 메시지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문자열로 좋아요, 취소, 성공 이런 식으로 하나 남겨준다고 치고, 여기서 저 텍스트를 결과로서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JSON이 아니라 텍스트라고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이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남을 거니까, 텍스트 방식으로. 방금 우리가 이렇게 고쳐준 거니까 그렇게 남길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받아온 상태에서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그러면 일단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하죠. 여기 이제 else. 자, 패스 클래스로 물어봤는데 얘가 true다. 이미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다. 근데 이게 거짓이면 여기로 else로 오겠죠. 이 else에선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있지 않은 상태일 거니까 비어있는 버튼을 우리가 눌렀을 때는 색을 입혀줘야겠죠? 그런 행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고 딜리트 포인트가 아니라 인서트 포인트 해주고요. 동일하게 두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도 여기 바꿔주도록 하고 이렇게 자, 현재는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설트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하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insert point recommend point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에러가 났다라는 건데 에러 내용을 얘를 보여준 건데 얘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름이 매칭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아작스를 통해서 넘길 때 렐타입 코드랑 렐아이디라고 넘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컨트롤러에서 아이디로 받고 있죠. 이거 이름 매칭 안 돼서 파라미터를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매칭을 꼭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컨트롤러가 받을 때 이런 애로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얘를 누르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돌아오네요. 그리고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색깔이 입혀집니다. 왜냐면 get recommend point라고 하는 요청을 페이지가 그려짐과 동시에 실행을 했는데 얘를 하고 나서 이만큼의 일을 했죠. 우리가 방금 비어있으면 누르고 비어있지 않으면 뭐 누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얘는 다시 한번 일을 해줘야 제대로 입혀질 건데 그쵸? 아직 다시 한번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면 이 페이지를 다시 그리면서 얘를 할 거라 이렇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럼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제 동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틀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비동기로 전원만 시켜준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중간에 있는 이 URL이 나머지들과 다르게 아티클들과 다르게 리코멘드 포인트가 공통으로 쓰이고 있고 얘가 detail.jsp 페이지를 그리면서 뭐 JSP한테 일을 넘기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은 분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같은 거 다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유저 홈으로 복사를 할까요? 얘가 좀 간단하게 써여 있으니까 usr recommend point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한테 insert부터 get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티클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낼 게 아니라 리코멘드 포인트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 녀석들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보드 가지고 할게요. 얘가 가장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DAO도 하나 필요하니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한테는 이런 걸 할 게 아니고요.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의존성을 제대로 주입을 받을 거니까. DAO 쪽도 이런 거 할 건 아니고 이거는 이따가 다 지워놓고 다시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생성자 처리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어야겠네요. 이거 그냥 가져옵시다.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필요가 없고 서비스 이름을 가져와서 RQ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요청을 보낼 거야. 이렇게 RQ 써야 되는군요. RQ 있어야 돼요.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포트까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한테 이런 애들 필요한 거니까 메서드 가져와서 여기다가 옮겨줘야겠죠? 이거는 아티클 서비스에 들어있는 녀석들, 이만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티클 DAO가 아니라 이 녀석한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아티클 DAO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저 녀석들을 또 가져와야겠죠? 여기다가 자, 그럼 일단 코드는 다 옮겼어요. 임포트 같은 거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컨트롤러가 섞여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분리를 해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일 때 당연히 이 녀석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야겠죠? 왜냐면 요청 주소 같은 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디테일 새로 고침을 해봐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녀석을 클릭하는 행위를 한다면 취소 성공 들어왔고, 새로 고침하면 빠지는 것까지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 놓고 지금 새로 고침하는 행위를 한 번씩 우리가 더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안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location.reload. 얘가 애초에 지금 우리가 실행시키는 함수가 여기서부터잖아요. 이게 끝나기 전에 location reload, 얘는 새로 고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줍니다. 잘 보시면은 누르면 깜빡하면서 들어와요. 빼면 깜빡하면서 빠지고,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컨트롤러랑 서비스랑 DAO랑 다 분리를 시킨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코드에서 이 조건을 보고 있어요. 이 if나 else 이렇게 조건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delete나 insert나 해야 되는 로직 자체는, 이건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해야 되는 로직은 거의 똑같거든요. 쿼리도 세팅되는 파라미터도 동일하고, 실제로 날아갔을 때 처리해야 되는 쿼리 부분만 살짝 달라요. 인설트나 딜리트나 이거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세팅되는 이런 파라미터 동일합니다. 거의. 이 상황일 때 애초에 우리가 이걸 if else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를 한 번 더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녀석들을 뺄 거고요. 애초에 조건 처리를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 조건을 아예 빼고요. 얘만 살릴게요. 아작스만. 이거 빼고 아작스를 보내요. 그냥 얘한테 딜리트 포인트 이런 게 아니라 do recommend 포인트, 뭔가를 해라 라고 하나 만들어서 보내요. 개방식으로 그냥 보낼 거고, 파라미터 세팅을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줄게요. 이 이름으로 된 파라미터를 하나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받을 거고 콘솔 로그에다가 데이터 찍는 것까지는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죠. 자, 이러고 나서 컨트롤러에 있는 이 녀석을 둘 중에 하나를 두 리커멘드 포인트로 변경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파라미터 하나 더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보자. 자, 여기서 넘기는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안 바꿨죠? 여기다가 해스 클래스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 recommend btn이라고 하는 이 녀석 변수에다가 얘를 찾아다가 해스 클래스를 물어본 결과를 담겠습니다. 그럼 얘는 찍어보면 뭐 나와요? true 아니면 false 나오겠죠. 왜냐면 가지고 있어? 응, 가지고 있어. true. 가지고 있어? 아니, 가지고 있지 않아. false. 우리가 아까 눈으로 직접 봤던 녀석이잖아요. 그런 결과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서 넘기겠다. 그럼 얘가 여기다가 불린 타입으로 recommend 포인트라고 하는 값을 하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넘기고 있으니까 포인트가 아니라 btn이었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불린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조건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recommend btn 얘가 true래요. 넘어온 파라미터가 true래요. 그러면 딜리트 해야겠죠. 이 녀석을 실행한다. 그리고 return을 해준다. 그리고 얘가 이 코드가 true가 아니어서 밑으로 코드가 내려온다면 그냥 인설트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없어져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진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또 비슷한 일을 하는 아작스 요청, 비동기 요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 하나가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가 그려질 때 일단은 요 정도? 기능적인 상황을 한 번 더 볼까요? 여기는 눌러놓은 상황인데 빼면 빠지고 넣으면 들어가고 다른 회원으로도 와보죠. 어드민 누르면 들어가고 빼면 빠지고 문제가 없군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콘솔에 왜 안 찍혀요? 이거 성공하면은 데이터 찍어라 라고 하는 거 남아있거든요 아직. 이거 콘솔에 데이터 왜 안 찍힐까요? 누르면 좋아요 취소 성공이든 성공이든 뭐라도 떠야 되는데 우리가 뜨라고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 안 뜨죠. 왜? 여기. 우리 지금 로케이션 리로드 새로 고침 해주고 있으니까 콘솔에 떴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 고침이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는 얼추 됐는데 DAO 쪽도 한번 볼까요? 어제 커리를 만들면서 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상당히 거슬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런 거 다 통일성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만 좀 손을 보고 커밋을 한번 남기도록 할까요? 애초에 여기서 rel id, rel 타입 코드, recommend btn 넘어왔고 넘겨주고 있고 그럼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서 여기 이름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rel 타입 코드 rel id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rel id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AO 쪽으로 가도 저는 이렇게 다 통일성을 주는 걸 좋아해요. 이게 생각보다
연계되는 코드들은 이 통일성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get을 맨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get, insert, delete 이 순서로. 얘도 get, insert, delete. 뭐 이걸 안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정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죠.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조회 실패. 오케이? 조회 실패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할까요?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사용자가 직접 볼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드적으로 판단할 때 생각하는 메시지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콘솔 로그에 데이터 찍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세로 붙임 때문에 찍히는 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찍어도 안 되겠죠, 찍으면. 왜냐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런 값 찍어 놓는 거 안 좋은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지울 겁니다. 그럼 얘 성공하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요청을 보내고 이 요청의 응답으로 뭔가를 받아온 걸 가지고 해야 되면 하는 건데, 응답으로 받아온 걸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요청 처리만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굳이 꼭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커밋 하나 남길게요. 지금 이 과정이 비동기를 사용한 좋아요 기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름을 비동기로 가는 중이라고 했네요.